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강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데이 로드맵인데요. 이게 이제 올해 고3 애들한테 초점을 맞춘 거긴 한데, 듣다 보면 고1, 고2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겠고요. 오늘 강의할 저는 평가연구소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계에 뭐 30한 6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오늘 이제 제가 얘기 드릴 내용의 요지가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 저걸 알아야죠. 우리 애가 어느 수준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어느 정도 대학 가느냐 정시 지원권을 한번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올해 입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검토해 본 다음에 월별로 어떤 로드맵이 있는지, 그러니까 3월엔 뭘 하고 4월엔 뭘 하고 5월엔 뭘 해야 하는지를 언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 거를 해서 보겠습니다. 선행영역 평가자를 해서 요거는 그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자료고,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임강이 요즘에 대세이기 때문에 임강 강사의 선호도, 그러니까 애들한테 저희가 조사했거든요. 작년과 올해 조사를 해서 과연 어떤 강사를 좋아하고, 수학은 현우진인지 정승진인지 리얼하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선호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실망도가 중요합니다. 실망도. 그러니까 유명 강사인 줄 알고 강의를 들어보니까 개판이더라라는 것들을 제가 조사했고요. 그 다음에 내신 관리고, 또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가 일부 대학이 변했기 때문에 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0분위 등급으로는 정시 지원권인데, 이건 100분위는 뭔지 아시죠? 그죠? 100분위는 전체 수험생을 100명으로 간주해서 우리 애가 몇 등 정도에 있냐, 또 우리 애 밑으로 몇 명이 있냐는 것이 100분인데, 근데 이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아마 3월 모의고사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시면 대충은 짐작이 됩니다. 3월 모의고사 성적 다 보셨죠? 그죠? 혹시 성적표 구경 못 하신 분? 이제 고3 졸업할 때까지 못 보신 분도 있지만, 그 성적표를 가지고 애들하고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너 가져와, 안 가져와. 그냥 조용히 담임쌤에게 카톡 하나만 집어넣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줍니다. 요즘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100분위가 나와요. 100분위. 100분위는 전체 수험생을 100명으로 잡아서 우리 애가 몇 등이냐 하는 것이고, 100분위 이용은 유인물 뒤에 나오니까 유인물 뒤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과목, 그러니까 대학마다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요, 표점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 대체로 표점 반영하는 대학은 중상위권 대학들, 100분위는 여대나 주인권 대학들이 많이 반영을 하는데, 일단 골고루 잘 봤으면 100분위가 좋고요. 첫째 특정 과목을 잘 봤으면 표점이 유리한데, 그건 뭐 그때그때 대학에 따라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표로 보여드리면 이게 100분위로 본 정시 지원권입니다. 올해 1, 2, 3학년들 모의고사 성적표에는 누적 점수가 나와요. 누적. 기타로 누적 점수가 나오는데, 누적 점수에 따라서 보시면, 예를 들면 0.3 그러면 우리 애가 0.3등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보면 문과, 이과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과가 좀 가기가 쉽고 문과가 가기가 좀 어려운. 근데 요즘에 문과 애들이 정말 우울한 삶을 살고 있죠. 혹시 문과 손 들어보세요. 문과. 네. 문과가 많네요. 우울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 이과 애들에 의한 문과 침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침공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말이 쓰는데, 침공이라는 말은 뭔가 좀, 좀 부정적인 요소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 제가 고민이 많은 게, 연말에 배치표가 나오잖아요. 그 배치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은 문과, 이과를 나누어서 만드는데, 이걸 나눌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과 애들이 확통과 미적, 기하 중에서 미적과 기하를 주로 하면서 많이 이제 수학도 유리한데, 근데 요번에 보니까 그 문과 애들이 그 미적과 기하가 늘었죠. 그죠?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는 건지 아니면 못하는 애들이 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늘었습니다. 늘었다는 얘기는 이걸 짐작해 볼 수 있죠. 문과의 중 가운데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이 지난 겨울방학 때 미적하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얘들이 이제 가지 않나 싶은데, 그것이 나쁘냐 좋으냐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수학생은 아닙니다만은
수학을 잘하면 문과도 미적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수학을 잘한다는 거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는 것이죠.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반적인 보통 아이라고 하면, 미적하는 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공부의 양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게 하다 보면 수학의 모든 걸 뺏겨버리면 탐구나 국어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는 것이 그냥 확 통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애들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요 표 확인해 주시고. 근데 보시면 여기에 평균 백분위하고 인문 누적 차이가 나잖아요. 평균 백분위는 이건 그 6월과 9월 모의고사 거기에 나오는 거고요. 여기 누적 백분위는 그 학평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모의고사는 이제 6월 모의고사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걸 참고하시라고. 그 다음에 그 뒤 화면에 나오는 것은 등급입니다. 등급. 일단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등급에 익숙해서 그래서 요거는 가운데 있는 건 교과 수시 지원권. 이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때 몇 등급이냐는 것이고 오른쪽엔 정시입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경희대학 같은 경우도 뭐 4등급도 붙으니까 그래서 학점은 종잡을 수 없고 학생부 교과일 경우에 그렇게 학생부 평균 등급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해마다 변하니까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강, 상변, 숙명 등등 나오는 것이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위인물 참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입시의 전반적인 흐름인데 올해 입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시 모집 40% 시대가 되면서 수능의 영향력이 매우 크죠. 보니까 엊그제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정시 확대를 얘기하고 자사고 특목고를 존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정시 확대는 제가 볼 때는 이미 확대가 많이 돼서 더 이상 확대하는 게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하라고 하면 하겠죠. 지방대학은 정시 확대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애들을 모집을 못하니까. 근데 특목고 자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특목고 자사고를 다니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그냥 바꿉니다. 근데 고교 학점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고교 학점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는 게 국회에 표결을 해야 돼요. 그건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안 하고자 하면 초등중 교육법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자사고 특목고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행령은 대통령이 바꾸거든요.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양상인데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정시 모집 40% 시대가 됐다. 그리고 내신 수능 교과가 역시 강조가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그 뒤에 표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입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신 교과를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학종 비교과는 거의 폐지가 이제 돼가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고2부터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비교과는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교과, 원래 이제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게 교과, 비교과가 합쳐진 건데 비교과 위력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교과 위력이 올라가겠죠. 내신 위력이 올라가서 내신이 점점 중요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영수 준비에 조기 돌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입시를 보면 불수능의 영향력, 과목에 따라서 영향력이 많이 차이가 났고 내신도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이 커지고 또 한번 선택하면 바로 유불리가 분명했다. 그래서 문과인 경우는 확통 때문에 그 다음에 국어인 경우도 합법과장문을 한 애들이 조금 손해본다고 생각이 돼서 올해 3월에 보니까 언어와 미체가 확 늘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바꾸는 게 화작을 언매로 바꾸는 건 쉬워요. 근데 확통을 미적으로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그건 신중해서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번이 문과 침공,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 얘기인데, 문과 모집 단위 지원자가 급증을 했죠. 그래서 적게는 10%, 많게는 60%. 60%가 나온 대학은 서강대학입니다. 그리고 이건 대학 평균 퍼센테이지고요. 일부 학과에 따라서는 80%가 문과 애들이 아니고 이과 애들이 더 들어가는. 예를 들면 고려대학 같은 경우도 국어교육과의 3분의 2가 이과 애들이에요. 서울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엄청난 문제점이 생길 거예요. 이를테면
반수하는 애들이 늘 겁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모 대학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 대학은 괜히 명문 대학은 아니고 중위권 대학인데도 이과 애들이 55%예요. 그러면 문과도 문과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뭐 반수를 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 근데 이과애가 문과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왜 넘어왔냐고. 좋은 대학 가려고 넘어온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과에 간 애가 국문학을 사랑해서 국문과에 갔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대학 레벨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정도 쓸 애가 서강대, 성대 쓸 수 있으니까 넘어왔는데, 넘어와서 공부하다 보면 지금에 있어서야 뭐 그냥 해결대하고 다니겠지만 좀 이따 시간이 지나면 취업 생각하고 이러면 또 다른 생각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과 모집단위 지원 급증자가 작년 입시에서 문제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사교육업체 모의 지원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맘먹으면 늘 가슴이 아픈 게, 저희 회사가 모의 지원을 합니다만은 1등이 아니거든요. 1등은 어디냐고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근데 그 진학사잖아요. 그죠? 진학사 모의 지원인데 이게 작년에 안 맞았어요. 왜 안 맞았을까요? 그 UA가 맞았냐? UA도 뭐 거의 비슷하게 안 맞았지만 진학보다 조금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진학 거를 보고 애들이 바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안 맞은. 그래서 아마 작년에 역대로 안 맞.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학사나 UA 모의 지원을 안 볼 수 있냐?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진학사 모의 지원을 보는 법을 강의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모의 지원이 문제가 됩니다. 모의 지원이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연구하셔가지고 피해가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 이제는 애들이 얼마나 몰렸냐가 중요하냐. 몰렸던 애들이 얼로 피해가냐도 공부해 줘야 되는 이런 엄중한 이슈에 있고. 그 다음에 6번 정시모집에서 지르는 애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르는. 그러니까 스나이퍼로 점수도 안 되는 것들이 막 위로 질렀던 애들이 꽤 있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도 지르는 애들이 많을 것 같고, 또 대학 지원도 몰리는데 몰리고 안 몰리는데 안 몰리는. 그 다음에 누가 뭐라고 해도 작년에 8번 의학학 계열, 특히 약대로 애들이 많이 몰리는. 그러니까 여자애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약대를 많이 몰리는. 근데 약대 얘기가 나오면 남자애들은 열받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시내에 있는 주요 대학 약대는 다 여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가 아마 좀 있어 노골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남자애들이 약대 때문에 열받는 사태가 지금은 안맘리에 항의하는데 아마 점점 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보니까 수도권 대학 약대가 지방대 의대하고 성적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대 약대 뭐 붙은 애들이 그 성적까지면 조선대 의대에 붙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꽤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학교의 상황인데요. 선택 과목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아요. 특히 이제 올해 고2부터 서울대학교가 선택 과목을 규정 지어놨잖아요. 핵심 권장 과목 그래가지고 특정 모집 단위에 올라고 치면 어떤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각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뜯어 고치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서울대학은요, 이과 애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확통, 미적, 기하를 다 이수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어떤 고등학교는 미적을 이수하면 확통을 못하게 돼 있고 이렇게 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들이 교육과정을 바꾸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울대학 같은 예를 들면 기계항공공학부 같은 경우는 기계 이쪽, 뭐 물리 이쪽은 수학을 3개를 다 이수하라고 서울대학에서 얘기했습니다. 지원 자격은 주겠지만 불이익을 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뜯어바꿀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올해 고2부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올해 입시 어떻게 하는가? 역시 수능의 영역이 점점 강해진다. 수능의 위력은 매우 커진다. 내신도 강해지고 논술고사의 대상자는 적어지냐 위력은 여전하다. 논술고사의 위력은 클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수능 최저가 없었잖아요. 논술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붙은 애들은 거의 논신급들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논술은 저도 옛날에 논술로 먹고 살았습니다만 논술은 학원 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논술 대비는 거의 불가능한 사실이기 때문에 학원도 뭐
유명한 언어, 예를 들면 대치동에 가면 유명한 학원들 많잖아요. 로고스도 있고, 뭐, 여러 학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는 게 능사냐, 아니면 동네 조그만 학원 다니는 게 능사냐, 이건 사실은 아예 실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저는 대치동이 집이 아니라면 굳이 대치동까지 논술학원 다니려고 오는 게, 심지어는요, 지방에서도 옵니다. 지방에서 SRT가 생기면서 수서역에서 택시 타면 10분이면 대치동에 온대요. 근데 그게 옳은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어쨌든 논술은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첨삭이 중요하니까 동네에서 받으셔도 상관없겠다. 근데 대치동에 산다면 뭐 큰 학원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세특. 세특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농담삼아 저희 집에 저희 아파트마다 그 엘리베이터에 전광판 광고가 있잖아요. 근데 엊그제 보니까 제가 늘 봐왔는데 세탁특공대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세탁특공대. 근데 거기 보면 이제는 세탁하지 마시고 세특하세요. 이런 그 문구가 써 있는데 저는 그게 세특이 그냥 학생부가 빡 떠올라서 야, 참 노이로제가 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세특을 잘 써주는 게 능사냐. 문제는 세특만 써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세특과 내신 등급이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특을 아주 잘 써줬는데 내신 등급을 보니까 엉망이라 그러면 그 학교 학생부는 사실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블라인드 처리를 해도 학교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학교는 개판이구나 그 말이거든요. 7번 학교 후광 효과는 점점 흐려진다. 사실 명문고등학교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 단위 자사고들이 있잖아요. 민사고나 이런 데는 티가 납니다. 근데 나머지 고등학교는 티가 잘 안 나요. 이게 예를 들면 숙명여고, 그러면 숙명여고가 티가 좀 나야 블라인드 처리할 때 이 학교는 내신 받기 어렵구나 이게 티가 나는데 그게 티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근데 딱 보고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오래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 때문에 학교 효과가 점점 흐려진다는 게 있고 5번 선택 과목의 선택. 고1, 고2 같은 경우에 선택 과목을 잘 골라야 됩니다. 특히 올해 서울대학부터 올해 고2부터 권장 과목을 줬기 때문에 과목 선택을 잘못하면 이게 학교에서 잘 안 바꿔줘요. 예를 들면 내가 고1 때는 물리학 2를 하겠다고 신청해 냈는데 살다 보니까 고2 올라가면 나한테 물리학 2가 소용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꿔달라는데 학교에서 안 바꿔줍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의 선택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이제 월별 로드맵 갈 거고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거리를 생각하세요. 이따가 제가 끝나고 질문을 받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강의보다 더 중요한 건 질의응답이어서 자 3월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미 3월은 지나갔습니다. 그죠? 3월도 지나고 어느덧 4월 달도 중순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근데 3월 달 보기 전에 모의고사 일정표를 보는데 제 화면을 보면 6월 달에 빨간색으로 제가 강조해 놨고 9월 달에 파란색,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은 달리 해 놨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6월 달 모의고사가 제가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6월 모의고사와 실제 수능의 싱크력이 높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학원 강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검토해 보면 6월 달 모의고사를 출제했던 교수님들이 대체로 수능 출제에 가는 경우가 9월보다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 모의고사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는 게 답이다. 것이고 또 이 가운데 1, 2학년도 계시면 1, 2학년 같은 경우도 고1, 고2 모의고사 문제보다는 고3 모의고사 문제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퀄리티를 볼 때도 고3 거를 열심히 풀었으면 좋겠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청의 크기와 문제의 퀄리티의 크기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청, 나쁜 교육청은 없지만 문제의 질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특별히 9월 달 모의고사가 있는 게 아니라 8월 말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하루 차이긴 하지만. 그래서 교육청 때문에 땡겼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3월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렇게 요런 일정을 여러분들이 보이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다 보셨어야죠. 3월달 모의고사 가지고 이제 우리 애가 대체로 어느 대학 정도 갈 거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어야 되고요. 또 담임교사들을 만나셨죠? 담임교사 상담을 통해서 우리의 레벨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담임교사를 만약에 만날 수 없으면 담임선생님들은요, 엄마들이 학교에 찾아오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저도 교사 경력이 18년인데 싫더라고요. 예를 들면 점심 먹고 한 잠 때려야 되는데 엄마들 온다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또 와서 또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우울한 얘기만 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 학교에 가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카톡 대화가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근거가 남는다는 거. 뭔 얘기했는지 근거가 남으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근데 혹시 이해하는데 고1 계세요? 고1? 우리 애는 고1이다. 네. 안 계시면 혹시 영상을 보는 분들은 고1 같은 경우에 담임선생님을 처음 만나잖아요. 그때 자녀의 정보를 줄 때 나쁜 정보는 주지 않기를 제가 몇 번씩 강조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한번 처음에 들은 정보가 3년 내리가요. 그러니까 애 안 좋은 점을 들으면 모든 게 안 좋아 보여요. 이를테면 애가 버릇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와서 처음부터 우리 애 참 버릇이 없어요. 막무가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저희 집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자라서 얼마나 친근한지 몰라요. 가끔 버릇이 없어 보여도 그것이 실은 친근하면서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버릇 없을 때 이놈이 친근해 이 생각하지. 근데 버릇 없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 느낌이 안 좋아요. 그리고 담임선생님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다음에 만난 담임선생님에게 전달하고 싶은 욕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네 반에 이만기가 안 내. 이 새끼 싸가지 없는데 이런 얘기를 툭 던져요. 근데 그게 새로 맡은 담임선생님한테는 그냥 귀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1 때 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1 때 중요한 이유는 고3 때까지 고1 때 인상이 가요. 그래서 고3, 고1 첫 모의고사를 잘 봐야 하는 이유가 1년 내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형학습 영향평가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건입니다. 이걸 아마 지금쯤 특히 고3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걸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았을까,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꿈의 대학은 고려대학 거를 한번 이제 가져왔습니다. 고대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그 영향평가서가 있습니다. 이거 별로 뭐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뭐 논술고사가 있다, 뭐 면접고술고사의 출제 의도, 채점 기준 같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고대 같은 경우도 거기에 보시면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어떤 면접 문제에 대한 문항 해설도 있고 채점 기준도 있고 실험 예시 답안도 있어요. 이런 거는 정말 귀한 거죠. 그러니까 논술하고 하면 논술 강사들이 저런 거 보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이걸 반드시 다운로드를 받아 보셔야 된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여기 오신 분들만이라도 나는 저걸 한번 다운로드 이미 받아놨다. 네. 아주 반이 안 되네요. 사실, 어머나. 얘가 왜 이래. 내가 뭐 잘못 건드렸나. 됐다. 됐어. 그래서, 요거는 모든 대학이 다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3월 31일 날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그래서 꼭 좀 보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래서 3월 달에는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았는데 문이과 통합 수능 시험이고 선택 과목 조정의 마지막 기회란 말을 제가 써놨는데 지금 선택 과목을 바꾸는 건 불합리하죠. 실제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졸업생이면 모를까. 졸업생이면 작년에 확통 받던 애가 느낀 바가 있어 미적으로 바꿨다가 다시 확통으로 돌아가는 뭐 이런 거가 필요하겠지만 나머지는 생뚱맞게 확통하던 애가 미적으로 바꾼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EBS 연계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연계를 하지 말라고 평가원서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4번, 5번, 6번 무엇보다도 학습 계획입니다. 학습 계획인데 중요한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 원장님들이 들으면 기분 무지하게 나쁘시겠지만 저는 학원도 학원이지만 인강에 대한 그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인강을 잘 듣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근데 인강은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자제력이 없으면 인강 듣다가 다 망합니다.
그래서 인강은 좋은데 자제력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엄마들이 애들을 갈구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서 오세요. 빈자리 많으니까 앉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인강 선호도를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3월 달에 뭘 하느냐 이거 화면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그 인강 강사가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은데 사실은 우리나라 수학에서의 대가는 현우진이죠. 현우진. 근데 현우진 강의를 들으면 성적이 올라가느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강사가 따로 있듯이,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과목별로 이런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너희가 강의를 들었는데 남들에게 이 사람이 정말 강의 잘해요 라고 추천할 만한 강사가 누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가 있는데 비율을 보시면요 다 비슷비슷한데, 보면 1번 강민철이라는 강사, 어디 있는 분이냐면 메가스터디에 있거든요. 군에 갔다 와서 지금 원래 인강을 안 했다가 군에 갔다 와서 뜻한 바에 있어 인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좀 돌풍입니다. 돌풍. 아주 젊어요. 김승리라는 친구는 대성마이맥에 있는 친구들이고, 김동욱 선생이 관록의 스타죠. 아주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강의를 진짜 잘하는데 흠이 있다면 졸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 강의는 공부를 좀 잘하지 않으면 알아듣기 힘든. 유대종 선생, 이 친구는 메가스터디에 있다가 스카이드 갔다가 다시 메가스터디로 온 그런 친구고, 그 다음에 김잼마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여자 강사인데 떠요. 근데 여자 강사들은 뜨는 것이 이유가 다양합니다. 이뻐서 뜨기도 하고 강의를 잘하기도 하고, 이분은 둘 다 겸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가시면 현우진과 정승재가 양분하고 있죠. 양분하고 있는데 이 강사를 들어보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현우진은 성적이 높은 애들이 좋아하고요. 정승재는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적을 봐서 우리 애가 성적이 월등하면 현우진 아이가 낫고요. 보편적이면 정승재 아이가 낫습니다. 한석원 선생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이제는 전설이 된 강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은 한석원 선생 강의를 잘 들어요. 근데 공부를 못하면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수한 애들한테 대한 굉장히 인기를 끄는 친구고, 그 다음에 영어는요, 이명학 선생이 대성마이맥 강사인데 이 친구가 거의 제패하고 있습니다. 아주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조정식, 메가스터디. 주혜연 강사는 교사였다가 작년에 이제 사교육으로 넘어온. 근데 요게 인기도 순위입니다. 인기도 순위인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은정 선생이 맨 꼬랩인데 이분이 강의를 못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자기가 강의를 들어보면 인강 강사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다 좋을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탐과탐인데, 재밌는 사실이, 모르겠습니다. 저희 설문조사 때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사탐의 1등 강사, 인기도 강사가 지금까지는 이지영 강사.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 통장에 이렇게 찍는데 135억 들어있는 통장. 근데 이다지 선생, 국사 선생인데 이분이 인기도는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세월은 바뀌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사과탐 강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과탐의 그 생명과학의 윤도영 선생은 현장 강의도 이분이 꽉 잡고 있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선생님이고, 오지훈 지구학인 것 같고 등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이건 거의 그 인기도 순위와 일치합니다. 왜냐면 컨텐츠가 좋은 게 뭐냐면, 돈이 많은 강사들이면 컨텐츠를 잘 만듭니다. 조교들을 써가지고. 그건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4월달 모의고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4월부터는 실제로 입시 준비가 시작이 돼야 돼요. 왜냐면 좀 있으면요, 4월 말 5월 초에 대학교 요강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강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집 단위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여러 대학이 바뀌는, 몇몇 대학이 바뀔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인하대학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거기 출신이라 제가 자문했는데 인하대학 같은 경우도 자유전공학부라는 게 생깁니다. 올해부터. 이건 지금 예고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인하대학교의 자유전공학부는 어마어마합니다. 뭐냐면 70명을 뽑는데 들어가서 전공을 자기 마음대로 고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항공우주 하면 항공우주, 기계면 기계, 딱 사범대학하고 의과대학 요 두 개만 못 가고요. 나머지는 모든 과를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대학은 수능 취지를 낮추기도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려진 거에 비해서 4월 말 5월 초에 요강 나오는 건 새로운 게 나올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4월 달에 제일 중요한 건 중간고사입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중간고사가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런 거잖아요. 코로나 확진자 중간고사 못 보게 했죠. 교육부에서. 근데 오늘부터 규제가 풀렸잖아요. 그러면 볼 수 있다고 우길 수 있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미 중간고사가 끝난 학교도 있고 또 애들이 얼마나 영악하냐면요. 코로나가 걸렸잖아요. 내가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 보는 날은 안 가는 거예요. 집마다. 근데 내가 국어 보는 날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애들이 취사 선택에서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면 기말고사로 인정하는데 근데 기말고사 100점 맞으면 그냥 100점을 그대로 주느냐? 그게 아닙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 비율을 내가지고 그 비율의 차이만큼 100점에서 깝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코로나에 걸리면 불리한 겁니다. 근데 물론 유리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를 퍼펙트하게 보면 올라가겠지만 그러나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지 않는 게 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내신 성적인데 4월 달에는요, 뭐라는 거냐. 4월 달에는 거기 지금 나오지만 지원 예정대회 요강을 좀 숙지했으면 좋겠다. 모집인원 같은 거. 그 다음에 각 대학교가 설명회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아마 대면 설명할 건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면 설명회를 굳이 안 가도 온라인으로 올라오는데 근데 오늘도 우리가 강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현장에 오는 거하고 온라인으로 듣는 거하고는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감한 내용은 빼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가 설명회를 해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막 주절주절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쭉 보면서 민감할 것 같으면 편집해서 안 내보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 설명회 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논술 희망자는 모의 논술에 반드시 참여하라. 근데 모의 논술을 이제 모집을 할 때 온라인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인기 있는 대학들은 금방 끝나요. 요즘에 그 골프장 부킹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PC방 가서 하기도 하는데 광클릭 하려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일 빠른 게 PC방 컴퓨터가 제일 빨라요. 가서 엄마들이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 집에 있는 컴퓨터는 느리고요. 또 핸드폰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중계기 밑에서 하면. 그래서 어쨌든 논술희망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잘 끝내놓는 것이고 학습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4월 달에는 자기 수준에 맞는 대학 적어도 이제 4월쯤 되면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건지에 대해서 언급은 돼줘야죠. 이미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죠? 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애들이 어느 대학 갈 건지가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죠. 정리가 됩니다. 그럼 뭐 지금 굳이 정리가 안 돼도 이미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뭐라 그럴까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 올라오면 대학이 거의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저도 담임선생님을 오래 했습니다만 담임교사를 하다 보면 3월 달에 딱 이렇게 애들을 맞이하면 한눈에 보여. 아, 저놈은 서울대학 가겠다. 저놈은 대학 못 가겠다. 이게 관상적으로 눈에 띕니다. 근데 그렇게 뒤바뀌기가 쉽지 않지만 노력하면 바꿀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신 시험인데요. 내신을 잘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는데 내신은 성실도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다.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수능은 누가 내는지 모르지만 내신은 누가 내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성실함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고 필기를 100% 활용하는 복수법. 필기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민감한 얘기는 한데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졸았어요. 그래서 저는 녹음을 했어요. 교사들, 교수님 강의를.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사실 정상적이라면 강사들은 자기 강의를 녹음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오늘도 가능하면 녹음해서 같이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애한테 직접 들려주는, 너 강사가 이랬다, 뭐 어쩌고 할 때, 애들을 갈굴 때 녹음해 들려주는 것도 바람직한데, 저는 수업도, 글쎄요, 교사들이 알면 기분 나쁘겠지만, 녹음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넘어가고, 5번 출제자. 이게 심지어 어떤 애들 보니까 그런 애도 있습니다. 공립학교인데요. 선생님이 새로 부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선생님이 계시던 전 학교, 예를 들면 그 선생님이 무슨 뭐 구리고등학교에서 예를 들면 경기역으로 전근을 왔다 그러면 구리고에 있을 때 그 선생님이 냈던 문제를 가서 얻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사람의 스타일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하시고. 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교무실에요. 어머니 아버님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가 되면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A4 용지에 써붙입니다. 시험 문제 출제 중 학생 출입 금지. 이거가 써붙였을 때가 피크타임이에요. 요때부터 교무실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교사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내가 출제한 문제를 애가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길게 설명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착인해 주고. 또 하나, 교사들은요, 한 선생님이 전체 학년을 다 가르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분반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항상 교사들은 시험을 보고 나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가르치는 반 애들이 시험을 못 보잖아요. 짜증납니다. 그래서 문제는 공동 출제할 때도 우리 반 애들이 잘 보기를 기대하면서 출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다른 반 아이들 교과들을 반드시 빌려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2분 수업하는 분이 있으면, 그리고 또 하나, 경력이 많은 선생님과 경력이 적은 선생님이 함께 가르치는 과목이 있어요. 그럴 땐 주로 시험 문제를 주로 누가 냅니까? 옛날에는 젊은 선생님이 냈어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MZ 세대는 짤이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 똑같이 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다른 반 거를 빌려서 봐야 됩니다. 근데 항상 선생님들은 내가 가르치는 반 애들이 잘 보기를 기도하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내가 주로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도 이건 반드시. 그리고 수행평가는요, 원래는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내용만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가끔은 과제로 내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원칙은 수업 시간에만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과제로 낼 경우가 거의 없지만 과제로 내면 그때는 온 가족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혼자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내신 준비하기. 계획표를 세워서 시험 일정에 맞추어라. 취약 과목을 먼저 하고 주요 과목은 암패, 암 과목은 뒤에. 그 다음에 취침 전에 암 과목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기 전에 수학 문제 푸는 건 의미 없다. 자기 전에는 사탐이나 과탐을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과목을 요거는요, 과목을 돌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수학한 다음에는, 그러니까 문의를 고쳐가지고 국어한 다음에 영어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요. 국어한 다음에는 수학이 나고, 수학한 다음에 영어.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어떤 이론을 보면 그게 또 안 좋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한 과목을 들고 파는 게 좋다 그래서 학원도 보면 하루에 한 과목만 수업하는 학원도 있잖아요. 종합학원. 그런 것처럼 이론은 자꾸 변하지 못해도 현재까지의 이론은 과목을 돌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거고, 모의고사 있고, 그 다음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실수를 중간기말고사 때 실수하는 애들은 꼭 수능에 가도 실수를 합니다. 그거 참 희한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허구한 날 지각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 결혼식 날 지각했습니다. 야, 그거 참 신기해. 자기 말은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뭐 이런저런 해서 지각했습니다. 우리가
너 그거 봐라. 근데 신기한 게 실수는 똑같이 합니다. 모의고사 때 틀린 문제 실제에 또 틀립니다. 그리고 지각하면 또 지각해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 되고 숫자를 또박또박 0인지 6인지 헷갈립니다. 중간 단계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엄마 아는 문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문제를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긴장하면 당연히 틀리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시험을 여러 번 봐서 긴장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런데 가끔가다요. 애가 너무 긴장한다고 엄마들이 애들한테 우황청심환을 먹이는 엄마가 있습니다. 먹일까요 말까요? 우황청심환은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긴장을 풀어주는 건 좋은데 졸음을 유발합니다. 근데 우황청심환도 먹어버릇하면 버릇이기 때문에 안 좋아요. 바카스 같은 것도 안 좋아요. 각성제이긴 한데 심장을 뛰게 해서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커피도 마찬가지고. 5월달이 됩니다. 5월달이 되면 이제 그야말로 요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학을 내가 학종인지 교과인지 논술인지 이걸 정해서 가셔야 됩니다. 5월 1일 날 수능 디마스 200일이고.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가 올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결 마음의 부담을 덜죠. 근데 자기소개서가 없는 게 애들한테 도움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저는 자기소개서가 없는 게 전 마이너스 같아요. 자기소개서가 있어야 뭔가 설명을 하거나 보완하거나 변명할 수 있는데 변명의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많은 대학이 자기소개서를 없애는 거 보면 자기소개서의 위력이 그동안 별로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서류를 똑같이 내도 작년 떨어지고 올해 붙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작년에 지원한 애들하고 올해 지원한 애들의 급이 달랐던 거죠. 작년에는 똑똑한 애가 많은 거고 올해는 똑똑한 애가 별로 안 한 거죠. 근데 가끔가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특히 재수한 애들이 자기소개서를 고쳤었기 때문에 붙은 거 아니냐 이걸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의미 없어요. 하지만 변명의 기회는 좋다는 것이고 수시준비 서류 이거 보면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이건 담임교사한테 내는 겁니다. 담임교사한테 내야 담임교사가 이거 보고 학생부를 써주는 것이고 또 각 대학교에 학종 가이드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성적 고1보다 고2가 고2보다 고3 성적이 올라가면 유리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엔 진짜 유리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고3 때 과목이요.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이 많아요. 그죠? 진로 선택 과목.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들도 그렇게 우상향 그래프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이 요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고3 때 등급 나오는 과목이 2개 내지 3개인 대학, 고등학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 봐야 예성적으로 전체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향 그래프의 의미가 별로 옛날보단 매력이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5월 달에는 뭐 하느냐. 5월 달에는 구체적으로 5월 달에는 점점 뭔가 세특술 준비도 좀 해줘야 되고 창체도 해줘야 되고 모의논술 들어가야 되고 설명회도 갔다 와야 되고 또 엊그제 보니까 신문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모처럼 기지개를 편 대학가 캠퍼스 축제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가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잘생긴 남학생들은 가서 여대 가서 얼쩡거리기도 하고 공부 안 합니다. 큰일 납니다. 꽃피는 봄이 왔는데 애들은 공부 안 하면 난리가 나죠. 6번 경찰대 일반적 원서 접수. 경찰대학은 50명밖에 안 뽑지만 한 번쯤 공부를 잘하면 경찰대학의 원서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가서 한번 긴장감도 느껴보고 약간 텐션을 느끼고 붙으면 가면 되고요. 떨어지면 뭐 그냥 긴장감만 느끼고 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학종이요. 평가 요소가 변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5개 대학이 연구를 했는데 5개 대학 연구는 5개 대학만 들어가냐? 그게 아닐 겁니다. 다른 대학도 반영을 할 건데 이번 평가 요소 가운데 정말 잘한 게 뭐냐면 제일 잘한 게 이겁니다. 지금 5개 대학이 연구를 했는데 보면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에서 연구를 했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3번에 기존의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성 4가지 평가 요소를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으로 바꿨다. 이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특히 잘한 것은 진로 역량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질문도 엄청나게 이런 질문 받았습니다. 우리의 꿈이 변했습니다. 고1, 고2 때는 항공우주과학자가 된다고 그러더니 고3 때가 돼서 로스쿨 가겠답니다. 이거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미 과목 선택을 했고 이미 학생부에는 전부 다 항공우주공학과로 나왔는데 로스쿨 간다는데 어떻게 이거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대학들이 내놓은 겁니다. 진로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냐면 애들의 꿈은 언제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대학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고1 때 항공우주공학과 가겠다는 애가 고3 때 의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대학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요 평가 요소의 변화는 한마디로 고등학교 때는 다양한 진로 탐색이 필요하다.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바뀌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느냐? 학업 역량은 똑같습니다. 학업 역량은 뭐 학업 성취도, 학업태도, 탐구력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지적 호기심이에요. 탐구력의 맨 앞에 있죠. 지적 호기심. 이건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거랑 거의 똑같은 양상이고요. 과목은 제대로 골랐는가? 과목의 성취도는 어떠한가? 학업 태도는. 예를 들면 1번은 내신 등급에 나오는 거고요. 2번은 세특에 나오는 거죠. 3번도 세특에 나오는 거니까 내신 등급과 세특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좋다. 등급은 후진데 세특만 잘 쓴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은 자신의 진로와 전공에 관한 탐색, 노력,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50평생을 살아도 내 인생이 제대로 온 것이냐 알 수 없잖아요. 저도 이제 한국식 나이를 빼고 나면 이제 올해 제가 2년 젊어져가지고 이제 60이 좀 넘었는데 60이 넘게 살아도 내 인생이 제대로 산 것이냐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어떻게 고등학교 때 알겠어요. 그래서 대학교 입장은 다양한 전공 탐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전공 계열 관련 교과에서 노력, 관련 교과의 성취도, 3번에 역점을 둔 거죠. 3번.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그러니까 고1 때 항공우주공학과였으면 고1 때는 항공우주와 연관된 진로 탐색을 해주는 것이고 고2 때 의사면 고2 때는 의사와 연관된 탐색을 해주면 되는 거지 꿈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전공을 택했을 때의 성취도는 높아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그런 게 있습니다. 고교 기여대학 지원사업 그래서 나라에서 대학교에 돈 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올해부터 뭐가 있냐면 진로 선택 과목을 중시하는 대학교에게 돈을 주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올해 진로 선택 과목의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A를 받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어떤 대학은 A가 너무 많으면 또 불리를 주는 대학교도 있는데 어쨌든 A 입장에서는 A가 많은 게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합쳐가지고 공동체 역량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는 인성을 제대로 잘 안 본 것 같아요. 그 전까지. 그죠? 그래서 인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동체. 거기 1번에 보면 협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협업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요즘도 정치권에도 협치란 말을 많이 쓰는데 협동, 협치, 협업 중요합니다. 2번 나눔과 배려, 성실과 규칙, 리더십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협업과 소통 능력이다.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종합의견 아니면 자율활동 이런 거에서 알 수 있고요. 또 봉사활동에서 알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세 가지 역량 가운데 제일 중요하지 않은 역량은 공동체 역량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업 역량이고요. 그 다음은 진로 역량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5개 대학의 연구 결과지만 아마 거의 모든 대학이 채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6월달이 돌아왔습니다. 6월달. 6월달은요, 그야말로
모의고사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달. 근데 6월 달에 거의 대학이 정해지면 거의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월 달은 거기 나오지만 6월 모의평가 응시 결과가 본격적 수시 준비에 기초가 됩니다. 이때 거의 대학이 정해지면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보다 올라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기말고사도 있고요. 사관학교 원수 접수하는데 6월 달에는요 모의고사가 있는데 근데 이거 모의고사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애들이 6월 모의고사에 몰입이 돼가지고 망치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아는데 얼마든지 변합니다. 그래서 일비하지 않도록 과목별은 무엇보다 학습 계획을 점검하는 게 이때 부랴부랴 이때부터 뭐 과외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하려면 미리미리 하시고 오더노트 기말고사 준비.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5번입니다. 이때 학원 수강이 필요한 때가 6월달 이후예요. 이유는 뭐냐면 학원 강사들에게는 7월, 8월, 9월, 10월 이 4개월이 정말 중요한 달이거든요. 이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년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6월부터 스타 강사들 중심으로 어떤 게 있냐면 EBS 교재에서 소스를 가져다가 6월달 모의고사 문제처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EBS 변형 문제, EBS 짝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수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나오는 모의고사들은 거의 다 EBS랑 문제가 EBS에서 토대를 갖다가 6월달 모의평가처럼 그러니까 유형은 6월 모의고사, 문제 토대는 EBS 교재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때 6월 달부터는요 스타 강사의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강사가 다양하지만 6월부터는 스타 강사의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스타 강사들이 돈이 많거든요. 돈이 많으면 문제의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우진 같은 친구, 이런 친구들은 자기도 강사인데 다른 강사들한테 돈을 주고요. 야, 너 강의하지 마라. 너는 나한테 와서 문제만 만들어. 내가 그 대신 그 수입은 보장해 줄게. 그러니까 항공강사 때려치고 현우진 밑에 가서 문제 만들어요. 이 문제 퀄리티가 보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강의할 때 보면 저도 옛날에 강의했었거든요. 강의했는데 그때 보면은 그 모의고사 문제를 제 개인 모의고사 문제는 제가 원고료를 엄청나게 줬어요. 그 당시에 대성 중앙정로 모의고사가 한 문제당 5만 원 줄 때 저는 한 문제당 10만 원씩 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 문제 내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적중되면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적중시키면 제가 300만 원씩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내달라고 의뢰하면 선생님들이 그냥 얼씨구나 문제. 그러니까 제 교재 적중이 많이 되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때부터 6월 달부터는 스타 강사에 가는 게 좋아요. 그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6월 모의고사 후에는 난이도에 출제 유형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정시 지원 여부. 내가 이때 이제 결정을 해야죠. 정시에 갈 건지 수시에 갈 건지. 내신이 영 안 나왔으면 내신 때려치고 정시에 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시에 갈 때 교과인지 종합인지 논술인지를 확정해야 되고 또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아요. 대체로 25% 정도가 성적이 내려갑니다. 25%만 올라가고 나머지 75%가 내려가요. 근데 제가 써놨죠. 통계는 통계일 뿐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도 애를 길러보니까 이런 얘기 제가 어디 가서 많이 하는데 제가 딸 둘을 길르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뭐 다 사회인이 됐는데 큰 딸은요 수능 시험을 자기가 평생 봤던 시험 가운데 제일 못 봤어요. 근데 둘째 딸은 자기가 평생 시험 봤던 시험 가운데 제일 잘 봤습니다. 수능. 그러니까 이게 그 둘째는 성적이 올라간 거고 첫째는 성적이 내려간 거죠. 6월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통계는 통계일 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수능을 못 써먹었습니다만 수시에 가는 바람에 그래서 참 되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일타 강사의 모평이 이건 왜냐면 일타 강사는요 문제를 풀이한 그 개념 접근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달래 일타겠습니까? 그러니까 획기적일 수 있습니다. 아까 8번은 얘기한 거고요. 7월 달부터 이제 거의 7월부터는 교실의 분위기가 양분됩니다. 포기자와 안 포기자. 대학을 포기한 애들도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 교실 수업 분위기가 엉망됩니다. 엉망돼요. 그래서 보시면 7월 달에 이제 그야말로 실제로 지원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학생부를 잘 꾸며야 되는데 수시박람회도 갔다 와야 되고 7월 6일 날 학평 결과도 확인해 줘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때부터 이제 실제 입시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경찰대 사관학교 입시 시험도 있고 그래서 7월 달에는 날도 더워지는데 수시박람회 가능하면 갔다 왔습니다. 이때 가면 대학교에서 상담을 해줘요. 상담을. 그다음에 가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드는 게 명문대학 앞에는 애들이 줄을 번호표 뽑고 있습니다. 근데 후신대학 앞에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팔이 날립니다. 이걸 보고 오면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할지를 애들이 한눈에 느낄 수 있습니다. 목표대학 지원 점검 6월. 근데 6월 모의평가보다 얼마든지 변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6월 모의평가에 몰입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7번. 요때쯤 이제 뭐 하냐면 학생부에서 적을 수상 경력을 애들한테 결정을 해야 돼. 학생부 종합인 경우에. 왜냐면 상이 아무리 많아도 5개밖에 못 내니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가장 똑똑해 보이는 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이 많은데 어떤 상을 고를 거냐. 똑똑해 보이는 상을 골라라. 그 다음에 만약 내가 의과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에 갈 거라고 치면은 상 중에 하나쯤은 인성과 연관된 상을 골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의대 간다 그래서 생명과학 경시대 우수상, 생명과학 경시대 최우수상 뭐 이런 것만 쓰지 마시고 하나쯤은 효행상, 모범상 같은 걸 적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왜냐면 의대나 이런 거는 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성상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겁니다. 상을 적으실 때 똑같은 상을 여러 번 적는 것은 의미 없다. 고1 때 물리경시대 최우수상, 고2 때 물리경시대 최우수상, 고3 때 물리경시대 최우수상 이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상은 골고루 한 번 최우수상 받으면 그 실력은 대학에서 인정하는 거니까 굳이 뭐 똑같은 거 2-3번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쓸 상이 없으면 적어도 쓸 상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근데 이럴 수 있습니다. 고1 때 1학기 때 물리는 최우상을 받았고요. 수학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고2 때 물리는 최우상을 또 받았습니다. 수학은 그 이후로 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1 때 1학기 때는 눈물을 머금고 수학 장려를 쓰는 게 옳은 겁니다. 굳이 물리를 2번 쓸 이유는 없다. 라고 모 명문대학교 사정관들이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사정관들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런 경우 그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8월달. 8월달은 이제 그야말로 수시 모집을 한 달 앞둔 때입니다. 내가 제대로 대학을 정한 것인지 학생부는 제대로 쓴 것인지. 근데 8월달에 우리가 주의할 건 이겁니다. 애들이 자기소개서에 너무나 매달립니다. 이때 8월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수능 준비가 관건입니다. 자기소개서는요. 자기소개서를 잘 썼기 때문에 붙었고 자기소개서를 못 썼기 때문에 떨어진 경우는 없다니까요. 그런 경우는 전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 사정관들은 너무너무 바빠서 자기소개서를 반말을 썼는지 존댓말을 썼는지조차도 의식을 못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말을 써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뭐 했습니다가 아니라 뭐뭐 했음. 과학연구 논문대회에서 뭐 열심히 공부해서 동료들의 호응을 얻은 바가 있었음.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사정관들은요. 짧은 시간 동안에 수백 명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의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보다는 수능이에요. 수능 D백이 8월 9일 날입니다. 근데 요 8월 달 말에 수능 원서를 접수하거든요. 근데 원서 접수할 때 주의할 점, 애들이 제2외국어를 안 본다고 마킹을 해요. 문과 애들도. 왜? 제2외국어가 쓸모가 없으니까. 옛날엔 사탐이랑 바꿔주니까 썼는데 지금 안 바꿔주잖아요.
그래도 제육은 보는 게 좋아요. 일부 대학은 바꿔주기도 하고 또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 지원자들은 이과생들도 제육을 본다고 마킹을 해서 시험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서울대학은 문과에 가려면 제육을 봐야 되거든요. 그냥 한 번으로 찍으면 돼요. 그 종로학원의 오종원 평가에다가 늘 그런 거에서 발표하는데 올해는 몇 번으로 찍었더니 몇 프로다 나오는. 적어도 한 번으로만 찍어도 5등급에서 6등급은 나온대요. 그럼 감점 별로 안 됩니다. 근데 아예 시험을 안 보면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서울대학교 지원자 작년 44%가 이과 애들이잖아요. 작년에 서울대학교 문과 지원자의 44%가 이과 애들입니다. 걔들은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제육을 보겠다고 마킹을 했다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해주시고요. 네, 8월 달에는 수시 준비에 집중해라. 자기소개서 작성 마무리해라. 노중고사 학원 다녀라. 중요한 것은 수능 준비였다. 사관학기 1차 시험 결과가 나온다. 8월 달은 수능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사관학교는 공사, 육사, 해사 순이죠. 옛날에 육사가 최고 인기인데 지금 공사가 최고 인기.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각 대학교에 군사 관련 학과들이 있어요. 이 학과들의 인기가 날로 떨어지고 있어요.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 사이버 국방 대단했잖아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항공우주 시스템 떨어집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남자애 같으면 저는 그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되면 그런 군사학과에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항공우주 시스템 항공시스템학과는 의무 복무 기한이 있어요. 보통은 7년인데 그 학과는 13년이에요. 의무 복무가 13년.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 조종사예요, 조종사. 파일럿으로 13년. 나오면 민항기 타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해군도 있고. 근데 최근 애들이 안 가요. 돈이 아무리 많이 줘도 날로.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도 사이버 국방학과가 최고였는데 의대 빼고 지금은 반도체공학과가 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원서를 쓸 때 계약학과라고 있거든요. 이런 과들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경북대학 같은 경우는 모바일공학 전공 이런 거 가면 그냥 들어가는 순간 합격. 예를 들면 에너지공대는 한전서 만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졸업하면 어디 가요? 한전 갈 것 같죠. 근데 요강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애들의 입장 설마 한전이 우리를 용서 그냥 두겠어? 데려가겠지? 그러니까 지금 넓은 들판에 건물 하나 덩그러니 있잖아. 근데도 뭐 수십 대 1 경쟁이 나왔는데 요즘 취업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취업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과에 가시면 됩니다. 계약학과. 그다음에 9월 달에 이제 원서를 쓸 때 계약과에 가시는 건데 항상 수시 지원할 때는요.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옛날에는 정시에 갈 만한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 가는 게 관건이었지만 지금 저는 그렇게 막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정시에 갈 만한 대학을 수시에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수시에 붙는 게 좋으니까. 정시는요. 졸업생들이 판이에요. 정시는 졸업생하고 경쟁을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년에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 의예과 졸업생들이 거의 7, 80%잖아요. 어마어마했어요. 수시 원서 접수할 때 6회 지원. 근데 6회를 지원할 때 주의할 점은 그 과기원들은 1+1이니까 지원해도 되는. 근데 주의할 점. 포항공대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포스텍. 포스텍은 과기원이 아니잖아요. 이스트가 아니거든요. 지스트,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포스텍은 +1이 아닙니다. 6회 지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회 지원 들어가시고 9월 달에는 이제 우리 애를 어디다 집어넣을 건지 주력 영역. 그 다음에 9월쯤 되면 이제 수능도 포기할 건 포기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수학이 안 나오면 수학 버려야지 이제 9월 달에는. 그래서 우리 애가 수시인지 정시인지를 잡아가지고 수시에 간다고 치면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과목에 몰입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안 되는 수학 붙잡고 있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수학도 수학이지만 이 국어가 말썽이더군요. 의대 가던 애들. 국어는 이게 수학과 달라요. 국어는 열심히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기본기도 있고 감도 있어서. 어쨌든 4번 구모 이유는 인터넷 강의의 효용성이 가장 높은 시기고 컨설팅은 UA.com, 특성화대학, 원서 접수는 UAApply.com. 수시모집 원서 접수 있는데 정시 모집보다 너무 높은 데 쓰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 안 다닐 대학은 쓰지 마세요. 돈만 낭비하니까. 그냥 나중에. 근데 애들이 그런 얘기 흔히 합니다. 수능 시험 끝나고 논술 시험 보러 가야 말아요. 이러면 고민할 때 웬만하면 안 가는데 웬만하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수시 원서를 쓸 때는 그 대학에 가려고 쓴 거 아닌가요? 돈도 비싸요. 그러니까 갈 만한 대학 쓰시고요. 4번 넘어가고, 그 다음 고입 일정은 통과할게요. 이거는 10월 달은 파이널식, 이때는 모의고사를 풀어 제끼는 게 답이죠. 모의고사. 근데 이때는 그야말로 엄마들의 인맥도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면 학원들이요, 이때 모의고사 많이 보고, 왜냐면 시대인재 같은 경우는 서바이벌 모의고사, 강대 프리미엄, 뭐, 이런 것들 많이 푸는데, 그 시험지를 수강생들한테만 줘요. 나머지는 안 줘요. 그때 엄마들이 애들하고 이렇게 잘 협의를 통해서 학원 다니는 애들한테, 엄마들한테 커피 사고 시험지 복사 좀 해서 쓰는 거 나쁘지 않죠. 불법이지만, 뭐 사람이 법대로 살 수 있나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게 뭐 있어. 제가 어제도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그랬어요. 야, 조국 욕할 수 없다. 정호영 욕할 수 없다. 내가 아빠라도 나도 그렇게 한다. 이랬는데 엄마들이 애를 위해서 온갖 비굴한 자세로 시험지를 얻어가지고 복사해서. 어저께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넷플릭스로 그린 마더스 클럽 이런 드라마를 보고 잠깐 봤더니 그것도 옛날 스카이 캐슬하고 비슷한지 애를 영지학급을 둘러싼 엄마들의 암투 이런 거 느낌이 드는데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어요. 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요,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를 적어도 일주일에 2회분 정도는 풀어 제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0월 달에요, 수시 원서를 넣었던 대학들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늘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떨어질 줄 알고 원서를 넣었어요. 그렇지만 떨어지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떨어질 거 알고 넣었다면서 또 막상 떨어지면. 그때 엄마들이 좀 애들한테 위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파이널 준비도 마찬가지고. 논술학원 다녀야 되고. 10월 달은 참으로 바쁘죠. 그죠? 무지하게 바쁜 때예요. 그래서 수능 마무리 요거는 우리 유인물을 집에 갖다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들한테 설명 잘 모르시니까 애들한테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능 시험이 있는 달인데요. 수능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준비물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안타까웠던 사실이 도시락에다가 전화기 넣어서 엄마가 전화기 찾느라고 전화했는데 울려서 애가 부정행위로 잘린 거. 그래서 준비물을 잘 가져가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통과할게요. 넘어갈게요. 11월 달에 수능 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11월 달에는요, 엄마들이 발품 파셔서 모든 설명회를 다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메가스터디도 가고, 대성도 가고, 종로도 가고, UA도 가고, 이투스도 가고 다 가서 공통된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 의견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규제가 풀려서 그 업체들이 현장 설명회를 하겠죠. 현장에 가면 또 자료집 주잖아요. 그죠? 배치표도 주고 이런 거 받아오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근데 모르겠어요. 현장 설명회를 해도 엄마들이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2년 동안 온라인으로만 해버렸다니까 편하시잖아요. 그죠? 오늘은 오셨지만 저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수능에 임박해서 어떻게 할 거냐. 스케줄 이건 뭐 너무나 뻔한 얘기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근데 뒤에 보시면 수능에 임박할 음식이 나오는데 저 여기 보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있고 권하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이건 반대 아닌가요? 그죠? 저도 저도 제일 좋아하는 게 라면, 스낵 이런 건데 떡볶이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애들이 이상하게 등푸른 생선을 싫어하더라고요. 이때 한약 같은 거 먹이시면 안 돼요. 탈납니다. 부정행위 유형. 요거는 꼭 좀 애들한테 전달하셔야 되는데 부정행위에서 제일 많은 게 7번입니다. 7번. 7번은 탐구영역 같은 경우에 선택 과목 시간별로 과목 순서가 있거든요. 그걸 맞춰줘야 됩니다. 못 맞추면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틀려요. 근데 감독관 중에 참 정신 나간 분들 어떤 애 보니까 그 야구 선수들 잠바가 유광 잠바 소리 나는 잠바 있잖아. 이런 거 입고 온 감독관이 있어요. 그분이 그냥 자꾸 손을 움직이니까 바스락 소리가 나서 자기 시험 못 봤다는 애들도 있고 또 여교사가 하이힐 신고 따박따박 왔다 갔다 못 봤다는 애들. 어떤 애는 또 감독관이요. 맨 앞에 앉았는데 자기 문제 푸는 걸 이렇게 보고 있어서 못 풀었다는. 참 다양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중에 애한테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제 거 쳐다보지 마세요. 라고 의사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못 보면 자기 평생 망가져. 그래서 4교시에 시험, 수험표에 시험 보는 순서가 써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요거는 4교시 응시 관련 주의사항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작년인가 교사가 빨리 답안지를 걷어가지고 그 보상 안 해주잖아요.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12월 달 성적표가 나옵니다. 나오면 이제 설명회 다니시면서 설명을 들어서 정시 모집 원서를 써줘야 되는데 정시 모집 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률 잘 보시고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명심하세요. 보통 6시에 마감을 하면 2시쯤 마지막 경쟁률을 발표하잖아요. 이때 높은 학과, 낮은 학과 어떻게 쓰냐가 또 해마다 머리 굴림의 대상이 됩니다. 너무 낮으면 원서 써놓고 보면 오히려 그 학과가 제일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정시원서 접수할 때 유의사항은 통과합니다. 1, 2월 달 같은 경우도 이때는 뭐 원서를 총합격, 추가 모집. 근데 추가 모집이 2월 말에 있잖아요. 정시에 붙었습니다. 추가 모집에 지원해요, 못해요? 정시에 붙어요. 추가 모집에. 예를 들면 내가 A 대학에 붙었는데 보니까 추가 모집하는 대학에서 의과대학이 하나 나왔다. 나 저기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정해진 날짜까지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에 원서를 넣어서 붙으면 정시 지원을 못하지만 정시에 붙었어도 포기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될 거예요. 몇 시까지 붙었으면 포기하라고 나옵니다. 근데 대체로 추가 모집은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성적이 높지만 지방대학은 정시보다 추가 모집이 더 낮아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서를 쓰실 때는 UA 어플라이에서 쓰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애들한테 좀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과를 솔직하게 적어서 내가 얼마나 하루에 공부를 하는지,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지, 얼마나 노를 건지. 7번, 엄마가 격려를 해줘야죠. 엄마가 격려. 근데 아빠들은 격려를 잘 못하고요. 아빠들의 격려는 오히려 애들한테 부담스러운. 평소에 관심이 없던 아버지가 뭐 아들만 믿는다는 등 이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끔 가다 보면 애들이 지나치게 허황된 목표를 세운 애가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을 때 칠수 한 해봤습니다. 칠수. 실력은 안 되는데 그냥 서울대 가겠다고. 그 다음에 그 12번이요 중요한 것이 엄마들이 또는 아빠들이 아이 학습의 관계를 점검해 줘야 되는데 특히 온라인 강의 아까 제가 강조했는데 혹시 애들 프리패스 다 끊어주셨죠, 그죠? 그때 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고 계신 분, 네,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엄마 아빠가 중간중간 진도 체크도 하고 필요합니다. 왜냐면 아니면 큰일 납니다. 애들이요 공부지, 그러니까 완강률, 그러니까 프리패스를 끊어서 100% 강의를 들은 경우가 50%가 안 돼요. 대부분 끊을 때는 아주 의기롭게 끊었는데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미합니다. 반대가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학급 점검을 해줘야 되고요.